우리 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말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요,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맹목적인 긍정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달콤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뜬구름 잡는 희망을 넘어서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가장 밝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기술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 역설적인 문장으로 시작해보죠. 베트남 전쟁에서 무려 7년 반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톡데일이 남긴 말입니다. 결국엔 승리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최악이라는 현실 직시라. 아니, 어떻게 이 완전히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까요? 끔찍한 고문, 기약 없는 수감 생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희망을 잃어버린 비관주의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낙관주의자들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대답 뒤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생존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스톡데일 제독이 갇혔던 곳은 하노이 힐튼이라는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걸 똑똑히 목격했죠. 그리고 거기서 그가 발견한 패턴은 근거 없는 희망이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정말 소름 끼치는 증거였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희망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굳게 믿었죠.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허무하게 지나가자 그들은 괜찮아, 부활절에는 틀림없을 거야 라며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좌절되자 그들은 결국 상심해서 말 그대로 마음이 부서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복되는 실망이 생존 의지 자체를 갉아먹어 버린 거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여기서 나간다. 이 최종 승리에 대한 믿음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만 오늘은 아니야. 오늘도 끔찍할 거고 당장 나갈 가능성은 제로야. 이 냉혹한 현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바로 이 역설적인 균형 감각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왼쪽의 굳건한 신념과 오른쪽의 냉혹한 현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념만 있으면 현실에 부딪혀서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고, 현실만 보면 절망에 빠져서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진짜 강인함은 이 둘을 모두 끌어안는 데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좀 극단적인 포로 수용소 얘기를 우리 일상, 특히 비즈니스 세계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돈 없고 자원 없는 약팀이 어떻게 거대하고 부유한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영화 머니볼 혹시 보셨나요? 다들 아실 거예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 빌리 빈의 실화인데요. 그는 뉴욕 양키스 같은 부자 구단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팀을 꾸려야 하는 그야말로 잔혹한 현실에 딱 직면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빌리비는 열정으로 극복하자 이런 뜬구름 잡는 낙관주의도 돈 없으니까 우린 안 돼라는 비관주의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현실을 딱 직시했죠. 오케이, 인정. 우리가 저 부자 구단이랑 똑같은 맘식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긴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승리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면 어떨까? 그럼 이길 수 있어. 바로 이게 현실적 낙관주의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핵심,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꿀 수도 없는 예산 탓하면서 에너지 낭비할 시간에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선수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 기준에 모든 걸 걸기로 한 거죠. 이게 바로 빌리빈이 현실을 무기로 쓰는 방법이에요. 첫째, 잔혹한 현실.
우린 스타 선수 살 돈 없어. 이걸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스카우터들의 주관적인 감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를 게임에서 지워버리죠. 대신 데이터라는 통제 가능한 것에만 100% 집중해서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저평가된 선수들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고요? 바로 야구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기적의 20연승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강력한 원칙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빌리빈처럼 우리도 매일 통제할 수 없는 것들과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소중한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풀려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외부의 그 어떤 것도 통제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었죠. 매일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 표의 왼쪽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고, 우리 상사 기분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해요. 하지만 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은요, 그 에너지를 전부 오른쪽에 쏟아붓습니다. 나의 행동, 내 일의 퀄리티, 나의 태도와 준비처럼 내가 100%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말이죠. 자, 그럼 이걸 당장 우리 삶에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데 정말 강력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로 딱 나누세요. 둘째,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선 걱정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그냥 이건 주어진 조건이구나 하고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당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100% 쏟아붓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현실적 낙관주의,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마음가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략이에요, 전략. 당신을 어떤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강력한 회복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기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건 현실에 발도 안 붙이고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말하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예요. 이런 태도는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가로막아서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속에는 나는 결국 해낸다는 희망의 불꽃을 절대 꺼트리지 마세요. 하지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무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 눈앞에 놓인 그 냉혹한 현실 속에 있어요. 그걸 피하지 말고 똑바로 보고 분석해서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 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하지만 어쩌면 애써 눈 감고 있는 그 잔혹한 현실은 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모든 위대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